컨텐츠 마케팅이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옛날에 조선시대 뭐 주막 이런 데는 뭐 간판 없었겠습니까? 그런 건 다 컨텐츠라고. 사오고 나면 들고 올 거잖아요. 이거 적혀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다가 딱 봤어. 저 구찌 쇼핑백이네. 그럼 구찌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컨텐츠라는 거예요. 그럼 구찌는 목적이 있죠. 그럼 이거 컨텐츠 마케팅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모험자입니다. 저번 시간에 시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 그게 실력이라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시간이라기보다는 결국엔 나의 컨텐츠를 통해서 이게 다른 사람의 집중이나 몰입을 얼만큼 뺏어왔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타인의 몰입이랑 집중, 이거에 대한 정도는 수치화할 수가 없잖아요. 나도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 A 책을 읽었을 때랑 B 책을 읽었을 때랑 뭘 더 집중해서 읽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집중력이랑 인간의 몰입도, 이런 거는 이제 수치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어떤 컨텐츠에 머물렀는지의 그 시간이 간접적인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시청 지속 시간에 대비해서 이제 그 크리에이터한테 리워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회수당 얼마가 안 잡히는 거지. 뭐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 수익 인증 이런 거 내용 보면은 조회수당 단가 이런 게 명확하게 안 나오잖아요. 조회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명이 얼마나 클릭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뭐 인원이 적더라도 얼만큼 머물렀냐. 왜? 그 시간이라는 간접적인 지표를 활용하면은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그래도 그 사람이 집중을 했구나, 몰입을 했구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현대 기술로는 인간의 집중도를 수치화해가지고 얼만큼 깊이 있게 머물렀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간접 지표로 시간이 활용되는 거죠. 유튜브 사례에서 봤을 때는 그게 돈으로도 연결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뭐 컨텐츠 마케팅, 퍼스널 브랜딩 이런 말이 코로나 때 이후로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컨텐츠 얘기를 제가 자꾸 컨텐츠 하는데, 컨텐츠가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이랑 연결되면은 그게 컨텐츠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콜센터에 전화 영업 업무를 해요. 그러면은 고객 그 DB를 가지고 잠재 고객한테 전화를 했어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 여기 누구누구 전화 드렸는데 이게 참 괜찮은 게 있는데 라고 하는 이 말이 컨텐츠라고. 그리고 우리 주유소 앞에 이렇게 오라고 풍선 있죠. 풍선이나 요즘에는 그 헬스장 같은 데도 이제 근육 풍선 해가지고 해놓고 눈에 띄게. 그러면 그런 거, 그리고 또 이제 간판들, 이것도 컨텐츠예요. 그 옛날에 조선시대 뭐 주막 이런 데는 뭐 간판 없었겠습니까? 그런 건 다 컨텐츠라고. 그리고 간판을 보고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거, 나한테서 기인했는데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나는 컨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컨텐츠가 사람을 머물게 했다. 저건 뭐지? 이랬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몰입과 집중을 뺏은 거죠. 그런 게 쌓이면 그게 자산이 되는 거고. 근데 이 컨텐츠가 내가 친구한테 얘기할 때, 야, 어제 뭐 어디 갔다 오더니 재밌었냐? 이렇게 물어보고 친구가 이런 것도 컨텐츠예요. 근데 이 컨텐츠가 어떤 자본주의적인 목적을 가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컨텐츠 마케팅이 돼요. 그러니까 컨텐츠 마케팅이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 나온 말이 아니라, 옛날에 뭐 우리가 옛날에 그 벼룩시장, 교차로 이런 신문 있잖아요. 구인구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광고하는 거, 그거 다 컨텐츠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오토바이 타면서 그 전단지 뿌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날리는 거, 그런 것들 땅에 떨어져 있는 거, 그리고 다 컨텐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뭐 사잖아요. 백화점에서 뭐 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쇼핑백을 주잖아요. 이 쇼핑백을 주면은 이걸 들고 다닐 거잖아요. 이거를 뭐 루이비통도 있고 셀린느도 있고, 이런 쇼핑백도 컨텐츠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쇼핑해서 사오고 나면 들고 올 거잖아요. 이거 적혀 있잖아요. 이거 컨텐츠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다가 딱 봤어. 저 구찌 쇼핑백이네. 구찌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컨텐츠라는 거예요. 그럼 구찌는 브랜드, 패션 자파를 파는 브랜드잖아요. 목적이 있죠. 그럼 이거 컨텐츠 마케팅인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말했던 그 퍼스널 브랜딩 있잖아요. 퍼스널 브랜딩도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별건데 이제 뭐 최근에 새로 나온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퍼스널 브랜딩의 끝판왕이 누구죠? 축구로 보면 국내에서는 손흥민, 퍼스널 브랜딩 끝판왕이잖아요. 그리고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톰 크루즈, 영화배우. 요즘 핫한 사람 누구 있지? 뭐 미스터 비스트나 그런 사람들이 퍼스널 브랜딩 끝판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의 집중을 뺏어오고 몰입을 뺏어올 수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제 내가 컨텐츠의 앞장에 선다. 그러면은 퍼스널 브랜딩이 되는 거고, 본인이 직접 등장해서 본인 스스로가 하나의 컨텐츠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집중과 몰입을 빼앗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부담이 된다. 나는 내가 전면에 드러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뭐 쇼츠 수익화 해가지고 촬영 없는 컨텐츠를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집중을 뺏고, 그 다음에 나는 아무래도 사람이 등장하는 컨텐츠여야지 로열티가 좀 쌓이고 집중 몰입이 더 높다는 거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사람들을 내세워서 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등장하기 싫다. 그러면 선수들 모집하는 거죠. 기획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집중과 몰입을 빼앗고 그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경제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때 컨텐츠 마케팅이 되는 거고, 거기에 만약에 등장하는 컨텐츠의 주인공이 나다. 그러면 퍼스널 브랜딩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싫다. 그러면 기획사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퍼스널 브랜딩의 끝판왕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쉽게는 운동선수, 연예인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게 이 컨텐츠 마케팅이 사실 더 첨예하게 적용되는 게 정치판이거든요. 정치판은 심지어 경제적 목적이 아니에요. 최소한 아닌 걸로 보여. 근데 똑같아요, 메커니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컨텐츠 마케팅이나 퍼스널 브랜딩이나 이런 게 최근에 나온 개념이 아니다. 21세기에 나온 개념이 절대 아니다. 근데 이제 컨텐츠를 양산하고 그 과정 자체가 조선시대, 뭐 기원전, 뭐 이때보다는 많이 쉬워졌다. 왜냐면 이제 개인이 컨텐츠를 만드는 여러 가지 툴과 그거를 터뜨릴 수 있는 채널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심지어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단군 이래에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다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꼭 팔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의미가 뭐냐면, 저 연예인들 보면은 뭐 다 뭐 어디 가게 있고 뭐 쇼핑몰 다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팔 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의 집중을 뺏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팔 거라는 거죠. 내가 사람들의 집중을 뺏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갖다 붙이면 돼요. 근데 내가 재고를 안고 뭐 또는 뭐 내가 상품을 개발하고 뭐 이런 부담을 느끼면서 붙일 수도 있는데, 아니게끔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많이들 아시죠? 쿠팡 파트너스. 쿠팡 파트너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궁금했거든요. 쿠팡 파트너스는 왜 쿠팡만 하나? 근데 아니더라고요. 또 역시나 또 있어요, 다른 데도. 그런 것들도 제가 차차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부한 다음에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해가지고 명확하게 전달을 드려야 되겠죠. 저는 마케팅 전공도 아니고 공대 출신이고 건설회사를 다녔던 사람인데, 처음에는 이제 이커머스를 해보겠다고 해서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는 브랜드 유통을 해보겠다고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나는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으니까 언제부터 생긴 개념인가 이런 걸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 컨텐츠 마케팅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열심히 했던 그 브랜드 유통하는 방법 중에 일부를 가지고 상품화해서 강의로 팔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저는 강의를 제가 돈 받고 팔기도 했지만은 여러 사람들 강의를 돈 주고 사요. 매달 한 건까지는 아니고 분기별로 한 2건씩 이렇게, 보통 이제 한 개 하면 강좌고 짧게는 4주에서 길면은 뭐 6주까지도 가니까, 그렇게 해서 오프라인 강의든 뭐 가리지 않고 저도 듣고, 항상 제가 내가 왜 이 사람한테 끌렸지? 내가 왜 마지막에 망설이지 않고 결제를 했지?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서 고객한테 서비스를 하는지, 이런 건 사실 받아보면 제일 공부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 좀 나름대로 퇴사한 이후로 긴 시간을 이렇게 보내오다 보니까 이게 뭔가 원칙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걸 정리해 나가고 있어요. 몇 가지 있거든요. 이 자산시장의 가격 상승이랑 뭐 또 레버리지랑, 또 레버리지도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캐피탈을 끌어가지고 그 캐피탈의 비용보다 더 큰 이윤을 창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레버리지도 시간이에요. 시간을 갖고 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만 더 있으면은 여기 투자를 할 수 있어. 이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1억이 없어서 돈을 주고 1억을 빌려와요. 그건 뭐냐면, 자, 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럼 내가 이 투자를 하려면은 가격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2년을 기다려야지 할 수 있잖아요. 다 안 쓰고 모았다고 했을 때. 근데 그 2년을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2년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다 시간이라, 다 시간이고, 뭐 그런 몇 가지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원칙을 좀 발견해 나가 보려고 하고, 이 채널의 모토는 당분간 내가 여기서 뭘 팔 건 아니고 자본주의의 헤딩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헤딩하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수신제가 치구편천하라는 말을 제가 좀 좋아하는데, 수신이 돼야 돼요. 수신. 저도 수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수신하면서 자본주의에 헤딩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제가 정리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게 좀 너무 싫지만 않았다. 그래도 나름 일리는 있네. 좀 정리는 덜 되지만 헛소리 같긴 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그래도 조금 건질 게 있네.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저 같은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또 하나의 이제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소개를 좀 드릴 거니까 구독하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이번 시간 영상에서 조금 다소 중구난방했던 그런 표현을 한 장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옴자였습니다. 안녕.